세계사 이번 시간은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아케메네스 왕조와 조로아스터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는 이란 민족의 고대 제국을 말합니다. 이 명칭의 유래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이들이 살고 있던 지역을 파르스라고 부른 것에서 나왔습니다. 라틴어로 바꾸면서 페르시아로 불립니다. 이후 1935년 이란으로 바뀌기 전까지 페르시아라는 국호를 사용하였죠. 인도 유럽계 민족이 기원전 1000년쯤에 지금의 이란 지방에 정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의 왕조를 아케메네스 왕조라고 부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는 기원전 550년부터 330년까지 이어진 이란의 고대 왕조입니다. 페르시아인 아케메네스가 창시하여 그의 아들 테이스페스가 이어갔죠. 초기에는 당시의 메디아 국가에 속한 안샨 지방을 다스리는 세력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키루스 2세가 왕이 된 후 달라집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메디아, 리디아, 신바빌로니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디아는 키루스 2세가 왕위에 오르고 난 후 안샨을 공격합니다. 키루스 2세에 대한 전설이 있었는데 메디아를 멸망시킨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키루스는 얀산의 왕 캄비세스와 메디아 공주 만다네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때 메디아의 왕 아스티아게스는 이상한 꿈을 꿉니다. 딸 만다네의 소변으로 아시아가 잠기는 꿈, 포도나무가 만다네로부터 나와 아시아를 덮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해몽하였는데 만다네의 아이가 왕이 되고 나서 아시아를 지배한다는 내용이었죠. 이를 듣고 메디아의 왕 아스티아게스는 키루스를 죽이려고 자신의 신하 하르파구스에게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는 양치기에 기르게 하였죠. 키루스는 10년이 지나 정체를 들키게 되지만 왕 아스티아게스는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대신 명령을 따르지 않는 하르파구스의 아들을 죽여 요리로 주었죠. 하르파구스는 겉으론 충성을 맹세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는 아스티아게스를 잡아 키루스에게 넘깁니다. 결국 키루스가 메디아를 정복합니다. 키루스는 메디아를 억압하지 않고 통합을 하였습니다. 형제의 민족이라고 여기면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했죠. 이를 통해 정치적, 군사적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이어서 키루스는 페르시아로 국호를 바꿉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를 틈타 소아시아 반도의 리디아 국가가 메디아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침략합니다. 하지만 키루스에 의해 역으로 정벌을 당하고 말죠. 더 나아가 리디아의 속국이었던 그리스 도시들도 차지하게 됩니다. 키루스에 의해 페르시아는 신흥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다음 대상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국가 신바빌로니아로 향했습니다. 그 당시 신바빌로니아 왕 나보니두스는 바빌론의 전통적인 신 말고 자신이 섬기는 달의 신을 믿으라고 탄압합니다. 키루스는 이러한 백성들의 불만을 명분으로 군대를 이끌고 공격합니다. 나보니두스에게 이미 등 돌린 사람들이 있었기에 쉽게 수도 바빌론을 함락하죠. 그리고 키루스는 자신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키루스, 세상의 왕이요, 위대한 왕이며 강력한 왕이고 바빌론의 왕이면서 수메르와 아카드의 왕이자 세계 사면의 왕이다. 이를 통해 키루스 2세는 소아시아, 지중해 동부 연안, 메소포타미아 지방, 이란 고원을 아우르는 페르시아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거대 제국을 건설한 군주이죠. 그래서 그를 키루스 대왕 대제라고 부릅니다. 그는 바빌론의 전통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통합을 하였습니다. 신바빌로니아의 노예를 풀어주기도 했는데 유대인 4만 명이 포함되어 있었죠. 자유를 얻은 유대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선 키루스를 야훼의 목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키루스는 여러 민족에게 각자의 종교, 관습, 언어를 지키게 해주었습니다. 관대한 정책을 펼치며 대제국을 통치하였죠. 이러한 점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키루스가 관용을 베푼 이유는 아시리아가 식민지를 가혹하게 통치하여 멸망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가 죽고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즉위합니다. 아버지의 꿈인 이집트를 정복하고자 하였죠.
약해지고 있던 이집트를 결국 정복하며 더 나아가 북아프리카 지방의 원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급히 귀국을 하려 했는데 사고로 사망하고 맙니다. 여러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혼란을 수습하는 인물로 다리우스 1세가 등장하죠. 다리우스 1세는 키루스 2세의 사위였습니다. 페르시아로 돌아와 반란을 제압하고 나라를 안정시켰죠. 그리고 왕위에 오릅니다. 다리우스 1세는 영토를 더 넓히게 됩니다. 인더스 강에서 리비아, 유럽의 마케도니아까지 제국의 영토를 최대로 만들죠. 더 나아가 그는 거대한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행정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가장 위대한 페르시아 왕으로 불립니다. 다리우스 1세는 28개의 속국을 다시 20여 개의 속주로 나누고 사트라프, 즉 총독을 파견해 다스리게 했습니다. 총독은 속주를 다스리며 세금을 걷고 치안, 사법, 군대를 맡았죠. 이러한 행정체계는 이후 알렉산드로스 로마 제국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총독은 권한이 강했기에 이를 감시하는 감찰관을 보냈습니다. 왕의 눈, 왕의 귀라고 불렸죠. 다리우스 1세는 제국의 주요 도시를 잇는 도로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왕의 길이라고 부르죠. 왕의 길은 외국의 침략, 지방의 반란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정보와 명령을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군대를 신속히 이동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무려 2,400km가 되는 거리였죠. 수십 킬로미터 간격으로 전령 관리가 쉴 수 있는 숙소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기록했는데 3개월이 걸릴 거리를 7일 만에 갔다고 하죠. 이를 통해 효율적인 통치와 더불어 교류와 상업이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또한 도량령과 화폐를 통일하며 제국의 경제가 크게 발전하였죠. 이뿐만 아니라 나일강과 홍해를 잇는 운하를 건설하였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이러한 업적 덕분에 페르시아는 그 당시 세계 최강국에 해당했습니다. 이후 페르시아는 그리스로 원정을 떠나며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리우스 1세가 그리스를 직접 공격하려고 하였는데 마라톤 전투에서 대패하고 맙니다. 제1차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다시 원정을 떠나려 하지만 다리우스 1세가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자 아들인 크세르크세스 1세가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키지만 결국 그리스의 승리로 끝납니다. 전쟁에 패배했지만 페르시아는 아직 굳건했습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는 전쟁보다 이후 아버지 다리우스 1세가 짓고 있던 수도 페르세폴리스를 완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페르세폴리스 궁전은 거대한 규모를 가졌다고 합니다. 유적에는 여러 민족들이 공물을 바치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망국의 문이 많이 알려져 있죠. 크세르크세스 1세가 완성한 문으로 왕의 위상을 나타내기 위해 지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의 속국들은 매년 왕을 아련하기 위해 만국의 문을 반드시 지나가야 했죠. 다리우스 1세를 포함해 페르시아의 왕들은 여러 민족의 문화를 인정하며 수용해야 했습니다. 이집트인은 이집트어를 사용할 수 있었고 상형 문자로 기록하도록 허용했죠. 이러한 정책은 페르시아의 문화를 발전시켰는데 페르세폴리스 궁전에서도 나타납니다. 계단식 건물 양식은 바빌로니아에게서, 높은 기둥의 연꽃 무늬는 이집트 건축에서 본떴고 사람의 얼굴에 날개 달린 황소 조각은 아시리아의 궁전 건축에서 가져왔죠. 여러 종교도 수용하였는데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를 믿었습니다. 이는 기원전 6세기경 조로아스터가 만든 종교입니다. 세상을 성과 빛의 신 아우라 마즈다와 악과 어둠의 신 아리만의 대결로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행동을 할 때 선과 악 중에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자신의 의지로 선의 신 아우라 마즈다를 섬기면서 최후 심판의 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였죠. 반대로 악의 신 아리만을 섬기면 세상이 혼란해지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조로아스터교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성을 중시하였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페르시아 대제국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지역에 널리 퍼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조로아스터교의 교리는 이후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불교 등 세계 종교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대한 제국이었지만 여러 반란과 전쟁으로 겪으면서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등장합니다. 마케도니아의 왕이었던 그는 기원전 334년에 페르시아 원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33년에 이수스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왕 다리우스 3세에게 승리를 거두죠.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기세에 다리우스 3세는 전투에서 도망치고 맙니다. 결국 기원전 331년 페르시아는 완전히 정복당해 멸망합니다. 최종 정리를 하자면 페르시아 제국은 이란의 고대 왕국으로 최초로 오리엔트 문명권을 통일하며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제국으로 여겨집니다. 키루스 2세가 대제국을 형성하고 다리우스가 행정체계를 통해 발전시키며 번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정복당하며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 사산 왕조가 나타나 페르시아 제국을 되살리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페르시아 제국이었고요. 다음 시간엔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